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오랜 시절 제가 구매 대행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전자책으로 한번 제가 담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업데이트 될 내용도 있고 해서 이 제목조차도 구매 대행 가이드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친절한 가이드가 돼서 처음 하시는 분, 진짜 해외 구매 대행이 뭐야? 사업자는 어떻게 내야 돼? 어디서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내용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전자책 을 참고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전자책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에 설명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벤트 응모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 가이드 이렇게 적혀 있죠. 정말 말 그대로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고 재밌고 길을 잃지 않도록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해외 구매 대행이란 말 그대로 쇼핑몰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인 쇼핑몰과 다르게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쇼핑몰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내가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서 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 상품입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상품은 재고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클릭해서 구매하는 순간 주문표를 가지고 이 사업자는 여러분들 위해서 그 상품을 해외에서 대신 구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건품 검수를 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수출 작업을 마쳐서 여러분의 집으로 바로 보내드리는, 구매를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걸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구매자가 구매하기 힘든 국외 물품을 대신 구매 후 배송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으로 삼는 서비스 모델이다. 구매 대행 사업자는 이런 일련의 귀찮은 과정을 대행하면서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서비스 수수료로 수익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판매된 가격이 매출액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준 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돈으로 서비스를 만든 돈, 그 차액을 매출액으로 삼습니다. 형태는 비슷해 보이나 상품 매출액과 수수료 매출액이 차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업은 여러 가지 나라의 여러 나라 상품을, 여러 카테고리를 한 번에 올려놓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겠죠. 재고를 다 구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 진행 절차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객이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확인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현지에서 구매를 합니다. 여기서 현지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타오바오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의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의 스포츠 사이트일 수도 있고, 아마존일 수도 있고. 자,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구매를 해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의 집으로 집 주소를 넣어서 보내드리면 좋겠지만은, 대부분 현지 구매 사이트는 현지에서 현지로 이동하는 현지에 있는 고객들을 위한 쇼핑몰이기 때문에 해외 배송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중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배송 대행지의 주소로 그 여러분들의 회사 이름으로 배송을 합니다. 어디로?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도쿄에 있는 어떤 쇼핑몰에서 배송 대행지도 도쿄다. 그러면 도쿄에서 도쿄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다음에 배송 대행지 잘 도착을 하게 되면은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여러분들이 주문한 물건과 내가 주문한 물건이 동일한 컨디션인지, 사이즈는 맞는지, 혹은 사진상 이상한 건 없는지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 상품을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알려줬던 그 주소를 그대로 적어갖고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국내 통관장에 도착해서 통관의 절차를 마친 다음에 택배사에 인계가 됩니다. 택배사는 CJ, 대한통운, 롯데택배, 우체국 택배, 혹은 물건이 소형 포장이 아니라 엄청 큰 물건일 경우에는 경동택배나 이런 대형 화물로 인계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집으로 처음에 알려줬던 주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물건을 받은 다음에 물건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이 물건은 고객이 반품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반품은 여러분들의 사무실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무실에 간 다음에 거기서 반품 절차를 해서 현지 사이트로 보내면 됩니다. 현지 사이트 도착을 한 다음에 현지인들이 보고 환불해줘야 되겠다. 물건이 도착했으니까 환불해주면 이제 여러분의 카드는 취소가 되고 다시 여러분들의 돈은 다시 복구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통상 고객이 받는 데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에서 3주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일련의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매만 하면 돼요. 나머지 일련의 과정은 배송대행지 회사가 다 처리해 주거나, 세관에 도착해서는 세관장 직원들이 하거나, 통관 절차는 이제 국가 공무원들이 하거나, 택배사는 CJ 택배 기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구매와
내가 배송대행지에다가 업로드해갖고 그 물품이 제대로 도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만 업로드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뭐 간혹가다 반품이 일어나면 반품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산이 참 중요한데, 해외 구매 대행은 어찌됐건 간에 고객이 물건을 받은 다음에 며칠 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짜리 상품을 고객한테 결제를 받았어요. 그럼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오기까지는 통상 2, 3주가 소요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송해서 내일 받는 일반적인 재고를 가지고 하는 쇼핑몰과 같은 그런 것들과 조금 다르죠. 그게 단점 아니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해외 구매 대행을 준비를 하려면 이제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구비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필요하고요. 통신 판매업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배송 대행지도 사업자 이름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상품을 끌어다가 업로드할 플랫폼도 가입을 해야겠죠. 뭐 플랫폼이라는 것은 쿠팡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해외 사이트에 우리가 결제를 할 때는 송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외 송금을. 그래서 해외 결제가 되는 국내 구매 대용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아야겠죠. 여기까지 이제 기본 세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타오바오든 뭐 일본의 라쿠텐이든 미국의 아마존이든 거기서 괜찮은 상품들을 소싱을 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플랫폼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쵸.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거기다 상품을 업로드를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상품을 업로드할 때는 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은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업자 등록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은요, 요즘엔 너무 발급하기가 편해졌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무조건 세무서에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홈택스 하나만으로도 쉽게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요, 일단 기업 또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신 다음에 회원가입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홈택스 메뉴에 있는 이 신청 제출 칼럼에 보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이 있는데 여기서 개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업종 선택은 해외 직구 대행업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사업자 정보지를 입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사업자 정보지를 입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넣어도 되지만 찝찝하잖아요. 고객하고 CS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는데 고객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해외 직구 대행업은 직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무실이 딱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비상주 오피스를 많이 쓰는데, 스페이스 X키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싸고 저렴하고 그리고 안심하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 주소지를 선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집 주소를 넣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얻은 사무실 주소를 넣을 수 있고, 비상주 오피스를 넣을 수 있는데, 이 주소는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일단 사무실 주소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상주하고 먼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소를 받은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할 때 그 주소를 홈택스에다 등록을 하면 됩니다. 순서는 스페이스 X키, 그 다음에 홈택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되는 겁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하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사업자를 처음에 선택한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중에서는 간이를 조금 추천드려요. 제가 처음에 이런 교육을 했을 때 간이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만 원이 안 넘으면은 간이 사업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8,800으로 또 간이 사업자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됐었고요. 지금은 저도 얼마 전에 조사해보고 알았는데 1억 400만 원까지 매출액이 안 되면 1년에 간이가세자로 머물 수 있더라고요. 이 간이가세자가 좋은 게 뭐냐면 세금이 조금 적어요. 말 그대로 간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세금적인 혜택 많이 줄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부가세 횟수 신고도 많이 줄여줄게, 그러면서 부가세 세율도 조금 낮춰주고 해서 간이가세자로 처음에 하시다가 연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전환이 돼요. 일반 사업자로요. 그리고 우리가 1억 400만 원이 고객 결제 금액 기준이 아니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신고했던 금액 있죠. 10만 원을 받았지만 8만 원을 가지고 고객의 모든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었고, 그러면 2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2만 원이 매출인 거예요. 10만 원이 매출이 아니라. 그래서 그 2만 원이 모여서 1억 400만 원이 되면은 그때는 일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간이를 오래 유지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통신 판매업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통신 판매업도 예전에는 저는
구청에 가서 직접 신청하고 3, 4일 있다가 발급받고 또 가서 또 발급받으러 가는데 이젠 다 온라인으로 다 됩니다. 너무 쉬워요. 통신 판매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먼저 앞선 상태로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업을 또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우리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순서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상주에서 주소를 받는다. 그 다음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통신 판매업을 발급을 받았는데 통신 판매업 발급받기 전에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는다.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을 발급을 받습니다. 통신 판매업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커머스 아이디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을 하시고 판매자 유형 선택은 사업자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는 통신 판매업 미신고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전 신청하고 완료가 승인이 나면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그걸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저장한 것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치고 들어가시면 업로드하는 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업로드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업로드하게 되면은 정말 진짜 몇 시간 안 걸릴 때도 있고요. 보통 영업일 안에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혹은 다음 날이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통신 판매업까지 발급을 받으시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은 건강기능식품을 하고 싶어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그리고 저는 화장품도 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다 발급을 받아야 되는 서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격 조건이.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리는 전자책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다음은 이제 배송 대행지를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사업자가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은 구매 대행 업자로서 한 발자국 나아가신 겁니다. 배송대행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주문한 상품을 현지에서 받아서 나를 대신해서 확인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고객에게 보내주고 여러 가지 처리해주는 곳이잖아요. 사실 반품도 배송대행지에 보내서 반품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배송대행지에서는 정말로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정확한 일처리 꼼꼼하게 배송을 잘 해주는 그런 업체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비용이지만 소통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업력도 이왕이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을 처리해 본 경험이 많은 배송대행지가 가장 좋은 배송대행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배송대행지의 선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파트너사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우리가 직접 물류를 확인하고 컨트롤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의 검수, 국내 발송, 통관 업무 등 물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나를 대신해서 위탁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배송대행지 가입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좀 구두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미국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미국의 배송대행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노텍스 지역이 있습니다. 델라웨어랑 오레곤 지역은 노텍스 지역이에요. 델라웨어는 동부에 있죠. 그리고 오레곤은 서부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쇼핑몰은 또 동부에 몰려있기 때문에 델라웨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빠르게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델라웨어의 단점은 조금 비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걸 확실히 세워놓고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오레곤, 델라웨어 어디를 선택해도 무방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자와 소통이 원활히 되는가.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중국하고 일본, 우리나라랑 시차가 거의 비슷해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랑 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건 내일 처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한 게 내일 처리가 안 되면 질문했는데 또 질문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늦어지겠죠. 그래서 소통이 얼마나 원활히 되는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배대지 이용 금액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배대지가 얼마나 오랜 기간 이 일을 해왔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뭐 사실 다 중요하네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송대행지 가입하기 이제 다음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보통은 배송대행지 요금은 무게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요금에는 해외 배송료 뿐만 아니라 통관 비용, 이 비용으로 국내 택배에 이관됐을 때 국내 택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내 택배에서 일반적인 CJ나 우체국이나 이런 택배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길이가 좀 길거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상품
상품은 병동 택배나 이런 화물 택배로 이관되는데 이럴 경우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물 택배 이관 기준은 배송 대행지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배대지 문의해서 반드시 체크해야지 역마진을 안 봅니다. 자, 이런 배송 대행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해드린 게 있어요. 일본은 어디가 괜찮습니다. 중국은 어디가 괜찮고요. 유럽은 어디가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전자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대지까지 마쳤어요. 자, 이제 우리는 판매하는 플랫폼에 가입을 해야 돼요. 아까 스마트 스토어는 가입을 했어요. 우리가 기억하시죠? 오데마켓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개 마켓이 있는데 쿠팡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네이버, 특히 요즘에 구매 대행은 네이버가 되게 많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G마켓 옥션 11번가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요즘에 좀 뜨고 있는 마켓이 크로켓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가격 비교랑 엮일 필요도 없고 모바일로만 주문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여러분들 크로켓을 한번 가입해보세요. 특히 일본 쪽은 크로켓이 너무 좋고요. 중국도 괜찮고 미국도 괜찮아요. 한 번쯤 크로켓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플랫폼을 늘려서 고객과 접점을 늘려서 조금 더 판매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가입 절차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는 모든 게 다 구비가 됐어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나를 많이 보는데 어떤 분은 마일리지, 어떤 분은 카드사 포인트, 어떤 분은 연회비가 많지만 혜택이 많은 거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시는데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현물보다는 현금이 좋습니다. 포인트를 많이 받아서 현금을 많이 받아서 그걸로 나는 이 돈으로 마일리지도 선택할 수도 있고 난 이 돈으로 결제대금 차감도 할 수 있고 난 이 돈으로 세금도 낼 수 있고 난 이 돈으로 내 비상금으로 할 수도 있고 용도가 많잖아요. 저는 현금으로 주는 현금 포인트로 주는 곳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카드 관련해서도 제가 전자책에다가 몇 개 적어놨어요. 그거 한번 전자책으로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용 발급 카드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우리가 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카드사에서 카드만 바꾸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 어떤 카드를 갖고 있어? 근데 국민의 어떤 카드가 포인트가 좋고 혜택이 좋대. 구매대행 하기 전에는 내가 이 카드를 사용했는데 구매대행을 하고 나서 이 카드로 변경하고 싶어. 새로 발급받는데 그냥 카드만 교체하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존 신용에서 그 카드를 새로 발가서 한도만 그대로 같이 이용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게 되면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사업자용 카드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쓰고 있던 카드들도 내가 이걸 앞으로 구매대행 이제 구매 전용 카드로 쓸 거야.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홈택스에 등록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 그래서 홈택스에 등록을 못했어. 그럴 경우에는 소급이 안 돼요. 사업자용 전용 카드는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이 되거든요. 사업자 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전에 놓친 것들은 누락된 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품 소싱하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초보니까 초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중국은 소싱할 수 있는 곳이 타오바오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타 여러분들 적어드렸지만 타오바오가 가장 핫합니다. 가장 많은 상품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아마존 라쿠텐이 거의 한 89, 90%일 거예요. 여기에만 잘 집중해도 충분하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슈퍼딜리버리를 이제 또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소싱하는 게 좋죠. 제가 슈퍼딜리버리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또 그 영상을 또 참조하셔서 가입하셔서 슈퍼딜리버리도 제품 소싱처로 활용하시면 소매 가격이 아니라 도매 가격으로 소싱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당연히 좋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 거의 뭐 8, 90%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곳에서 소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해야 하나 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크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브랜드 상품이 잘 팔려요.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들을 조사를 하고 그 브랜드들을 해외에서 동일하게 제품을 갖고 와서 한번 소싱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브랜드 상품을 하게 되면은 사실 지재권 이슈가, 가품 이슈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브랜드에 대한 상품을 많이 하시되, 노브랜드 상품은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키워드를 좀 잘 공부를 해야 돼요. 메인 키워드가 상당한 키워드 검색량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도 조합을 해야 되고, 정말 세부 키워드들, 진짜 인기가 없는 키워드지만 어쨌든 이 상품을 생각하면 떠오를 수 있는 키워드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뭐 요즘 키워드
키워드 사이트 많잖아요. 뭐 판다랭크도 있고 아이템 스카우트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중국은 그런 식으로 구매 대행 상품을 업로드하고 키워드 조합을 해서 올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유럽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키워드 위주로 상품명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해야 할까? 근데 일단 이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판매하기 좋은 제품군은요, 우리가 구매 대행은 재고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트렌디한 상품을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다는 거, 최신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트렌디한 상품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은요, 국내에 수입을 하려면 인증이 필요한 상품은 다 인증을 해야 되는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자가 사용 목적에 한해서는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인증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 내가 쓸 거니까, 그쵸? 하지만 그래도 예외가 되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관련된 건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어린이 관련된 상품도 하면은 안 돼요. 어린이 관련된 상품은 어린이가 쓰는 거는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13세 미만 어린이가 쓰는 건 다 안 되고요. 그리고 가품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뭐 원투데이 할 게 아니잖아요, 그쵸? 상표법 위반이라든가 뭐 가품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상표권 위반 그런 가품들은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품을 소싱하는 게 좋을까? 사실 해외 구매 대행은요, 굉장히 좋은 게 진입 장벽이 다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 파는 상품은 다른 사람도 팔 수 있어요. 왜냐? 갖고 온 곳이 뻔하니까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자면 남이 잘 팔고 있는 상품 나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고,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상품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벤치마킹을 하고 진행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생한 게 이제 중박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박은 내기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소싱하면 중박은 낸다. 6년 전에 만든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영상을 한번, 여기 또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있어요. 예, 여기 위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판매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합니다. 가장 큰 키워드로. 그리고 난 다음에 잘 팔리는 제품들 네이버 랭킹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구매 건수가 최소 200건이거나 혹은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상품들이라고 한다면 그 상품들의 리뷰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괜찮은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을 역으로 생각을 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소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리뷰 같은 경우는 긁어갖고 AI 챗GPT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은 충분히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상품의 장단점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괜찮은 상품들을 소싱하면 됩니다. 중국계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쉽죠, 그쵸? 네, 너무 편합니다. 해서 그래도 모르겠다고 한다면 일단 제 채널을 꾸준하게 구독해 주시면 매월 상품을 추천해 드리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 온꿈사와 제휴하고 있는 구매 대행 자동 소싱 프로그램 소싱 클레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활용하는 방법은 또 여기 보시면은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구매 대행 진짜 저희 채널만 잘 봐도 그냥 다 자동이에요. 다 매뉴얼이 있어요. 이거대로만 하면 돼요. 내 선택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다면 저희를 선택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6년 동안 이 씬에서 남아서 아직도 구매 대행하면 투트랙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오랜 기간 해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전부터 말씀했던 모든 내용들 그거 다 활용해서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노트 필기해가면서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품을 업로드를 해야 돼요. 상품을 픽을 했으면 자, 대량을 할 것이냐, 반자동을 할 것이냐, 수동을 할 것이냐. 수동은요, 말 그대로 내가 타오바오에서 어떤 상품을 봤어, 뭐 이미지를 다 다운로드 받아, 그리고 이미지도 해석을 해, 그리고 번역을 일일이 다 해,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좀 더 추가해갖고 말 그대로 진짜 수작업으로 하나하나씩 올리는 거를 수동이라고 이야기하죠. 반자동은 뭐냐면 요즘은 AI도 너무 발전되어 있고 카테고리도 자동으로 매칭해주고 투플렉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품 URL 정도만 넣어주면 되고 클릭해갖고 한만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매칭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주 쉽게 되어 있는 게 투플렉스, 원플렉스예요. 그래서 상품 하나 올리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원플렉스는 중국 구매 대행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 중국 구매 대행,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투플렉스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재고와 그리고 가격의 싱크를 실시간으로 조율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한 달 전에 올려놨던 상품이 고객이 주문 들어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품절되어 있거나 가격이 올라와 있으면 고객한테 취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투플렉스는 싱크를 맞춰 있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클릭을 해서 일본의 현지 상품과 내 스토어에 있는 상품의 가격과 재고와 옵션과 변동된 게 있으면 다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고객이 이걸 보고 주문을 했을 때 실제로 현지 사이트에 가보면 재고가 있고 가격도 내 수익률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의 가격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 이거죠. 자, 제가 반자동하고 수동만 설명했잖아요. 제가 대량을 안 해본 입장이라고 해서 대량을 설명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량을 해봤지만 오랜 기간 셀러로서 실력도 쌓고 지속적으로 더 상위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량은 좀 비추합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상품을 올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얻어 걸린 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자동이나 수동 같은 경우는 소싱의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올리는지 알게 되는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얻게 된 아웃풋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량보다는 반자동, 수동, 그리고 요즘 같은 대량은요 최소한 10만 개 이상 정도는 올려야지 좀 효과가 있는데 요즘은 어때요?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그렇게 하나의 사업자당 많이 업로드할 수 있는 계정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량보다는 반자동, 수동으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또 언젠가 또 대량이 오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반자동, 수동이 맞다. 자, 이제 CS 배송 관련된 이런 팁들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개인 통관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국내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 물류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해외 배송이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데 왜 이거 두 가지를 꼭 이야기했냐면 언제 와요가 제일 많아요. 도대체 내 상품 언제 와요? 이 부분에 대한 CS가 되게 중요하고, 개인 통관부 안 넣어서 혹은 오류가 나서 이제 주문을 들어왔는데 내가 덜컥 주문을 넣어버려 갖고 고객하고 연락이 안 되게 되면은 개인 통관부 못 받은 상태에서는 국내 통관이 진행이 안 되니까 해당 상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고, 그 외에 CS 관련된 내용들은 전자책에다가 여러 가지 템플릿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매뉴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트랙 채널에는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전자책 이벤트도 할 거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에 공유해놨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드릴 거예요. 매뉴얼대로만 하셔도 기본 세팅은 맞출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매 대응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게 일본이 되든 중국이 되든, 그게 잘 안 되면 뭐 사실 시간을 좀 아끼고 시행착오를 아낄 수 있는 컨설팅을 들어도 됩니다. 뭐 구리삼님 거라든가 아니면 해랑은님의 일본 구매 대행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구매 대행 끝나면 안 됩니다. 더 확장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더 높은 정상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대표님들의 사업 성공을 기원하며 오늘 제가 가이드 역할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따라오셨다면 여기까지부터는 이제는 아주 쉬운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